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은 재밌는, 그러나 때에 따라선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는 한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한류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한류의 꿈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화면이 마치 책 광고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텍스트 자료로만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화면이 너무 단조로워서 여러분들 지루해하지 마시라고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먼저 한류학 교실에서 한류올로지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의 구현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한류학, 처음 듣는 이 말을 이해하려고 했더니 더 낯선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한류이즘, 한류토피아. 그렇죠? 자, 한류이즘이란 무엇이고 한류토피아란 또 무엇인가? 한류이즘이란 우리 문화와 서구 문화, 즉 이들 이족 문화 간 결합이 만들어낼 새로운 세계 문화 양식을 뜻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47강 헤브라이즘 부자관계로 본 기독교 정신 효와 믿음 편, 그리고 제51강 BTS의 도전과 실험, 새로운 세계 문화 한류이즘의 가능성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류토피아란 우리의 대중문화로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세상, 우리의 문화정신이 세계 문화사의 메인스트림, 즉 주류가 되는 세상을 뜻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5강 한류토피아란 무엇인가, 제45강 뉴노멀 한류토피아는 대동사회, 이타와 공존의 세상, 제46강 단어의 예언과 한류토피아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류 잘 나가죠? BTS, 블랙핑크, 에스파, 세븐틴, NCT, 원어원 등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유행일 뿐이야. 유행은 지나가는 것. 유행할 때 즐기면 되는 것이지 무슨 한류학, 한류올로지야? 고리타분하게. 그러나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옛말이 있죠? 잘 나갈 때 더 열심히 밥 갈고 씨 뿌리고 물을 대서 진정한 한류이즘, 한류토피아의 세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학문적 체계화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 들어온다 신난다 하고 물장구 치고 놀다 보면 어느덧 물은 빠져버리고 남는 것은 허망함, 허탈감 뿐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지금의 현상에 도취해 있다 보면 어느덧 물은 빠져나가고 갯벌에 처박힌 다 낡은 나룻배처럼 한류 또한 다 낡고 부서진 지나간 과거의 흔적으로 쓸쓸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류의 영원함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류의 학문적 체계화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약의 집회에서 27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한류라는 열매도 물 주고 거름 주고 흙을 북돋아주는 정성을 다해야 틈실한 열매 한류를 맺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류도 과거 1970년대, 80년대 일본의 인류처럼 일시적 유행으로 시장에서 버림받고 사라져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원전 4세기에 시작돼 21세기 오늘에 이르고 있는 서구의 헬레니즘처럼 우리의 한류이즘, 한류토피아가 앞으로 2000년 이상 세계인의 문화정신으로 인류의 삶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특히 젊은이들이 한류학의 체계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한류학의 존재 이유고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을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럼 한류학은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가?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은 한류학을 크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한류학 원론, 한류사, 한류 비평. 한류학 원론에서는 한류가 무엇인지, 한류의 개념과 본질, 한류의 실체 규명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드라마, 케이팝과 같은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유통에 관해서도 다뤄봤습니다. 한류사에서는 한류라는 독특한 문화 현상이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시대적, 환경적 요인들이 한류의 탄생에 기여하게 되는지 등을 다룹니다. 역사는 미래입니다. 역사 연구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류 비평에서는 인류를 위해 한류 문화 콘텐츠가 무엇을 실어 날라야 할 것인지,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지, 서구 문화와 이족 문화 간 결합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새로운 세계문화 한류이즘, 그리고 이것이 창조할 한류토피아는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지 등을 다루게 됩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분 길이로 방송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이런저런 기본적인 인트로 시간을 가져야 해서 다소 긴 20분 정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는 전체 52강으로 내년 2023년 4월까지 방송될 예정입니다. 강의 계획서입니다. 오늘은 제1강으로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이 무엇을 다룰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제2강에서는 나와 한류라는 주제로 나는 어떻게 한류와 연을 맺게 되었는가에 대한 어찌 보면 사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3강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류학 원론 5주, 한류사 12주, 한류 비평 33주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제3강에서 7강까지 한류학 원론편에서는 한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역사학, 진화생물학, 복잡계, 철학 등의 관점에서 한류를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8강에서 19강까지의 한류사 편에서는 한류의 생성 과정과 생성 요인, 한류사 시대 구분 등에 관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한류사 시대 구분은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하는 1차 한류 시대, 케이팝을 메인스트림으로 하는 2차 한류 시대로 나누어 강의가 진행됩니다. 특히 2차 한류 시대에서는 BTS의 한류사적 의미, 그럼 싸이는? 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제20강에서 마지막 52강까지의 한류 비평에서는 크게 3가지,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한류는 문화로 땅 따먹기, 민복합체 한류 무엇을 실어 나를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영원성이라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한류 문화로 땅 따먹기 편에서는 놀이란 무엇이고 문화 콘텐츠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적 이야기로부터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유비점과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문화 콘텐츠이고 문화 콘텐츠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홀짝,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 등 우리의 전래 놀이들이 여럿
극적 소재로 등장하고 이 전래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속성의 드라마틱한 활용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성공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한류 또한 남의 문화 영토를 빼앗는, 뺏어먹는 땅 따먹기라는 전래놀이의 이기적 속성을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던지는 문제의식이 바로 한류사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29강에서 41강까지 이어지는 민복합제 한류 무엇을 실어 나를 것인가는 이기적 본성 선인과 악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유교적 가치인 성과 정, 미메틱스 이론의 핵심 키워드인 밈 유전자형과 밈 표현형, 이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규명하고 드라마 밈, 한류 밈의 유기적 가치에 대한 미메틱스적 유형 분석을 통해서 한류의 확장성, 확장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제42강에서 46강까지는 뉴노멀 한류토피아 이타와 공존의 세상을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한류토피아가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뉴노멀 한류토피아는 인간의 예지가 선택한 이타, 엘투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한류토피아입니다. 이타와 공존의 세상입니다. 제45강은 뉴노멀 한류토피아가 바로 5경 중의 하나인 예기, 예운편에 나오는 대동사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46강은 한국이 세계사를 주도할 것이다 라는 타너스님의 예언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뉴노멀 한류토피아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한류비평 마지막 챕터는 서구의 벽은 넘사벽이 아니다 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제47, 48, 49, 50강은 서구의 벽이 넘사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파리 기호학파의 창시자죠. 그레마스의 의미 생성 모델을 원용해서 우리의 유교적 가치와 서구의 헤브라이즘, 즉 기독교적 가치가 유비적 관계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제51강은 세계적인 그룹 BTS의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이 서구의 벽을 넘어 새로운 세계문화 한류이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제52강에서는 서구의 벽을 온전히 넘기 위한 전략적 방법을 기독교의 전통적 복음화 방법론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의 구현을 위해. 여러분, 지금 머리에 쥐 나는 건 아니시죠? 자, 가벼운 궁금증 하나 풀면서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작. 짐작하셨겠지만 다작은 저의 유튜브 닉네임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 저의 16번째 책 K-POP 육아에서 길을 찾다가 막 출간됐을 때 이 책을 제 아들에게 선물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 아빠를 다작이라고 불러야겠는데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아빠가 책을 많이 썼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다작은 무슨. 왜냐하면 제가 아는 교수님들 중에는 100권이 넘는 책을 쓰신 분도 여럿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신데 어찌 감히 제가 다작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붙여준 이름을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옥편을 펼치고 다와 작, 한자의 의미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마늘, 다를, 넓을 다로, 지을 작을 밝을 작으로 바꿔서 쓰자. 이렇게 해서 많이 썼다는 의미의 다작이 지금의 다작으로 의미가 바뀌게 됐습니다. 음은 같지만 뜻은 달라진 거죠. 넓을 다, 밝을 작. 이 안에는 한류가 만들어갈 넓고 밝은 세상이라는 저의 꿈, 우리들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 플러스 작, 다니엘이 지은 것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제 세례명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다와 작을 합쳐서 다작이라고 유튜브 닉네임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작에는 여러 의미가 중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맞죠? 저의 닉네임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작, 넌 누구니? 저는 방송 PD, 방송 해외 마케터, 또 한류학자로서
오랜 세월 한류를 현장에서 연구실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가까이 해온 사람입니다. 3년 전 은퇴를 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부여한 임무는 한류 선교사, 한류 미셔너리입니다. 한류가 영원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한류를 위해 누군가는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류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 역할을 후배 젊은이들이 한류학 연구를 통해서 이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체계적인 한류학 연구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의 큰 관심과 도전을 부탁합니다. 해서 한류학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의 실훈을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로 정해봤습니다. 매 수업 끝날 때마다 제가 한류이즘과 하면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를 해주시고 이어서 다 함께 위하여를 외치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첫 수업 제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